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원래 이 실시간 첫 수업 시간 줌 대면 수업으로 줌 세션을 통해서 일단 인트로덕션 섹션을 조금 하고 수업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중간에 좀 버벅거리고 뭐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놓겠다고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컴퓨터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거 좀 완전히 다 지우고 새로 깔고 뭐 하느라고 엄청 애먹었어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새로 동영상 이거 찍고 편집하는 프로그램도 사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서 지금 다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셋업을 시켜서 돌리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몇 시냐 하루 종일 하다가 거의 밤 12시가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이제서 겨우 찍기 시작하는데 일단 요는 뭐냐면 저 그러니까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한 내용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다 그냥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찍고 모든 걸 새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야, 똑같은 얘기지만 뭐 강의 계획서에 이미 나와 있는 정보이고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 다 알고 계실 것이고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어디에 지금 있는 사람이냐 할 때 제가 있는 곳은 과학관 413호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 실험실 제가 연구하는 연구실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속은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의 이제 여성 건강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과학관 413호에서 이제 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저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물론 이 줌 세션 같은 것을 요청을 하셔갖고 사실 1대1 줌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뭐 각자 개인의 선호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저를 찾아오실 일이 있다면 이리로 찾아오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 저한테 귀뜸을 주시면 제가 언제나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나머지 사안은 주로 뭐 이메일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뭐 이메일을 아무 때나 보내시거나 해서 어떤 질문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의사항 같은 것을 언제든지 저한테 전달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노보드에서 물론 스노보드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셨을 거고 강의 자료도 이미 다 다운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스노보드에다가는 기본적으로 매 챕터에 이제 요 PPT 버전이 아닌 조금 더 학생들이 보기에 조금 더 종이도 아끼고 지면도 아끼고 편하리라고 생각되는 버전인 요 강의 요약을 이제 PDF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의 녹화는 이런 녹화된 동영상 형식으로 매주차 강의가 이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대면 수업을 할 때부터 오래 전부터 사실 한 10년 훨씬 10년도 훨씬 더 전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기 이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강의를 수업 중에 실시간으로 이제 제 노트북에 있는 웹캠과 슬라이드 동영상을 같이 이제 녹화를 동시에 해서 그것을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혹시 무슨 뭐 수업을 못 들어왔다든가 또는 다시 복습을 한다든가 하는 때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곤 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재작년부터 사실 벌써 이미 돌아갔는데 그냥 뭐 하던 걸 계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전면적으로 이제 녹화 동영상을 올리게 되는 비대면 수업이 되니까 깨닫게 된 게 엄청 시간이 원래 저 대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예를 들어서 이런 녹화 강의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컴퓨터 문제 생기고 파일 날라가고 별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제 골자는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파일 형식으로 컴패터블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이게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시간 녹화 강의하면은 그 변환시키는데 또 그만큼의 그 이상의 한 세네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다시 업로드 시키고 뭐 하여간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일은 아니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다 올려놓고서 이 스노보드는 그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노보드에다 올리기에는 금방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영상에 파일 사이즈 제한도 엄청 엄격하게 걸리고 해서 요 링크만을 걸어가지고서 이 직접 동영상이 아니라 동영상 링크를 걸어서 물론 스노보드에도 이제 이전 학기 지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스노보드에다가도 병행을 해서 그 컨텐츠 메이커 버전의 동영상 파일로 그걸 또 변환을 해서 이제 올려놓고 왜냐면 출석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했으나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 용량이 작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비디오 퀄리티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 비디오를 띄우는 윈도우 창도 크기가 제한이 되고 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 동영상 링크 URL 링크만을 스노보드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일단 혹시 무슨 공지사항 같은 것이 오늘도 아침에 제가 그래서 이 강의 동영상 업로드에 관해서 공지사항을 올렸듯이 그런 식으로 공지사항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스노보드를 이제 요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활용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교재는 당연히 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전체 학기의 학과의 커리큘럼의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학과에서는 일반 생물학은 언제나 요즘은 이제 캠벨의 바이올로지 인 포커스라는 책을 이제 원서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것을 교과서로 지정을 해야만 하고 특히 이제 일반 생물학 1을 여름 계절학기에 저와 같이 듣고 일반 생물학 2는 정규 학기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 다음 학기에도 이제 이 책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사야만 되겠죠. 뭐 55,000원 그다지 이 구매하기에 뭐 기분이 좋은 그러한 가격은 아니나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또 한국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여기 10,000원이 또 저렴하게 더 한국어 버전 책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지 사용을 해도 좋기는 하겠으나, 한 가지 문제는, 물론 저는 교과서를 지정을 하라고 해서 제 캠벨 생명과학 포커스를, 인포커스를 3판 또는 2판, 뭐 이전판도 좋다고 하는 식으로 지정을 하긴 했으나,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거 교재 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만을 위해서 이거 딱 듣고 땡이 하나는 더 이상 뭐 이 수업만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굳이 또 사야 될까? 답을 명확하게 드린다면 아니올시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업 내용 자체를 그냥 제 수업 강의 요약 PDF 파일에 근거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그냥 막 끌어 모아가지고서 어차피 다 모든 교과서를 다 섭렵해 봤자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생명과학 바이올로지 인 포커스 내용에서 쓰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림 파일 정도? 슬라이드 만들 때, PPT 슬라이드 만들 때 그 책에서 이 그림은 내가 사용을 해도 좋겠다, 이쁘다 하는 게 뭐 그런 것들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교재를 굳이 이 책 안 사면 혹시 시험 보는데 또 강의를 따라가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예정이니까 그건 뭐 각자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험을 위한 성적은 어떻게 이제 산출을 하느냐? 이 짧은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뭐 생략을 하고 대신에 기말고사를 한목에 뭐 좋을 수도 있겠으나 또 자칫 잘못하면 기말고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을 하셔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작한 지 1주 반 만에 시험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좀 뭐하다 싶어서 그냥 중간고사는 생략하고 기말고사에서 전부 다 같이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은 뭐 당연히 뭐 꼭 출석을 체크를 해라 라고 학교에서 언제나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없이 그럼 좋아, 출석 체크해. 그래서 그 정도 5% 정도로 하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출석에 관한 뭐 여러분들 사이에 그다지 여기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형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가 혼용이 된, 물론 이 선다형 형식의 주관식, 객관식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이지만 몇 개의 주관식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형식이고, 시험 문제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1년 반 전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계절학기에 일반생물학 1을 이제 수업을 했을 때에 제 이제 시험 문제 족보 그 똑같은 시험 문제를 PDF 파일을 이제 스노보드에 올려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 인간이 어떤 형식의 시험 문제를 주로 내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오픈북 형식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라면, 그러니까 줌 화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시험을 아무래도 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을 하게 된 것이냐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대면 수업을 제 학교 강의실에서 할 때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오픈북 형식의 이러한 형식 오픈북 형식의 시험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철학에 의해서
어,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하는 이 방식이 완전히 요즘에 거의 혁명적으로 변화를 했는데, 언제까지 옛날에 구태의연한 자기의 머릿속에 와야만이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시험을 학생들한테 강요할 것이냐라는 회의를 회의가 들어서 이제 이 시험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이 전부 허용이 되는 오픈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책이나 노트 같은 것만을 열람할 수 있게 시험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색까지도 전부 허용을 하는 그런 시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 문제 자체가 단순히 뭐 검색까지 허용이 된다니까 그냥 검색 딱 해서 단번에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쉽게 그런 문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겠죠. 변별력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를 얼마나 잘 내느냐도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험 문제를 낼 때 좀 골머리를 써기는 되나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일반 생물학에 관해서 제가 이 숙대에서는 얼마나 더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교칙이 바뀌고 뭐 해서 그러나 어쨌든 제가 강의한 만큼 동안만큼은 그러한 방식을 고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에 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석에 관해서는 원래 자체는 스노보드에다가 수업 동영상을 이제 굳이 컨텐츠 메이커 세션에다 이제 연결시키지 않아도 각 학생들이 이것을 열람을 했다 안 했다는 기록에 남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아니 도대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뭐 출석을 도대체 그거를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라는 거죠. 비대면 강의라면은 비대면 강의가 물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존재를 합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상황 때문에 비대면 강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실시하게 된 이상 비대면 강의가 제공을 해주는 가장 최고의 장점을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느끼냐면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냥 누워서 보든 무슨 밥 먹으면서 강의를 듣든 뭐 하든 아주 자유스럽게 이 플렉시빌리티 자체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비대면 강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출석을 뭐 꼭 어떤 시간에 꼭 들어야 된다 뭐 하는 식으로 출석 체크를 꼭 해가지고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그거 영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출결 관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출석을 하던 아니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출석을 하던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의 성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은 전부 출석을 100%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석에 관한 출석기 케어 5% 전부 다 그것은 그냥 거저 가져가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강의 계획서를 이제 만들 당시에는 이 수업 방식이 100% 녹화 비대면 녹화 강의로 진행이 된다고 원래 어떤 생각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학교 측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반드시 혼합형 강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시 말하면 섞어째기를 만들라는 얘기인데 비대면 녹화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최소한 어느 정도 부분이라도 얼굴 맞대고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뭐 좋은 얘기인데 그냥 무조건 서로 얼굴 누가 누군지도 서로 얼굴 한번 안 마주치고 계속 녹화 강의만 그냥 갖다가 올려놓고 너 들어라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말아 하고 그러다가 전 학기 한 학기가 끝나버리면 너무 이거 뭐 너무 싱겁고 이게 뭐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뭐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아니 전체적인 커리큘럼 내용상의 그런 진행 과정이 영속성이 완전히 끊겨버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또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첫 수업은 그러한 일환으로 제가 일단 실시간 줌 수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았으나 갑자기 컴퓨터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제대로 원활하게 그것을 진행을 하지는 못했으나 차라리 오히려 이제 영어로 얘기해서 blessing in disguise라고나 할까 잘 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깔끔하게 이렇게 하던 방식으로 녹화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의무적으로 제가 또 해야만 되는 어떤 실시간 줌 강의, 비대면 강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이런 형식으로 레시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 자체를 레시테이션 형식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매주 월요일,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에 봤자 우리가 월요일 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축적이 누적이 되었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일단 나름대로 소화를 했다고 간주를 하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질문이 없으면 내가 오히려 저도 또 이따금씩 공격적인 어떤 자세를 취해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해버리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레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매주 월요일 수업 분량은 빼먹는 거임? 꼭 그렇다고 왜냐면 그러면 진도도 또 빼야죠. 진도 진도께.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수업 분량도 물론 조금 분량이 적어지긴 하겠으나 또 계속 올려놓으면서 동시에 추가적인 그런 형태로서 이런 이제 실시간 수업 방식을 레시테이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있을 요 이제 줌을 통한 요 레시테이션에 관한 정보는 시간에 맞게 다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실제적인 수업 내용은 이제부터 그냥 동영상 녹화로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뭐 대충 인트로 소개는 다 끝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1장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1장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줌 세션에서는 어저께 했던 줌 세션에서는 제가 1장의 내용 자체는 뭐 그다지 몇 개만 빼고는 뭐 시험에 언제나 모든 이 일반 생물학 책에서의 첫 장은 일종의 맛배기로서 인트로로서 공통적으로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그냥 일종의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만 그냥 간단하게 뽑아서 하루 만에 모든 내용을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학기에는 한번 빨리 진도를 한번 나가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하다 보니까
생각을 1장에 있는 내용 자체가 물론 처음에 초기에 이 인트로라고는 하나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실속이 없는 하나도 없는 겉껍데기 내용은 절대 아니며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요 1장의 내용 자체는 꽤 이것저것 많이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꽤 많이 알차게 한 내용인데 이걸 그냥 뭐 그렇게 쉽사리 그냥 내팽개쳐 버리면 그것 또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1장의 내용에 요 생명의 태동에 관한 이론과 진화 그로부터 계속해서 연속되는 진화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일반 생물학 전체의 책 내용에서 보면은 이것이 중간에 끼인 세대처럼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숙대에서 수업하는 방식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일반 생물학 1에서는 당연히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그런 처음에 이 오리진이라고 하죠. 이 생명의 기원 및 그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진화에 관한 요 부분 전혀 선입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원래 물론 이제 일반 생물학 2에서 미리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이나 절대로 일반 생물학 2에서도 그 부분을 안 다루고 그 후로부터 그냥 처음부터 동물, 식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일반 생물학 2의 특유의 그 내용들 골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기원과 진화라는 것이 그만큼 아주 그냥 생략해도 좋을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은 특히 진화에 관한 내용은 진화라는 것을 빼면은 이 모든 생물학 자체가 완전히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생물학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죠.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요 첫 장에서라도 물론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섭렵을 해야만 되니까 당연히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어저께 말씀드린 일장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제가 말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옴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모든 생명 과학 일반 생물학 책에서 1장의 내용은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에 대해서 그냥 막 섭렵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왜 그렇게들 공통적 특성이 있다고 그렇게 좋아들 그래서 어떤 일반 생물학 책을 펼치시던 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몇 가지 이제 생명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웃긴 것은 각 책마다 그 공통적 특성이라고 해서 나열하는 것들이 100% 일치하지도 않아요. 어떤 책에서는 7가지, 어떤 책에서는 한 5가지. 물론 같이 이제 공유하는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가 같다는 얘기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형태가 지금 존만하냐 말이죠. 예? 뭐 사람, 동물, 식물, 벌레, 무슨 세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제 구조 기능 및 에너지 흐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통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일단 하나의 세세한 부분을 나름대로 한 7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특성을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7가지가 됐든 6가지가 됐든 무슨 또는 5가지가 됐든 나름대로의 그런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아니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런 것들은
모든 생명체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의 어떤 예외도 없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까라는 측면을 한번 고찰해 보자라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그 어떠한 생물학 일반 생물학 책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왜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다라는 것은 나열만 하고 지나가 버릴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그래 공통적 특성 딸딸딸딸딸딸 배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은 무슨 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소작용을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 싶어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생명체에 이 한 가지 첫 번째 대표적인 특성은 그들의 구성 형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단세포 생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세균이라든가 또는 세균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진핵생물이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핵생물 중에서도 단세포 생물인 어떤 아메바라든가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전부 매우 단순한 생명체라고 어줍지 않게 사실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긴 하나 아무리 그런 단순해 보이는 생명체라도 그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마무시하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들이 아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첫 번째 캐릭터인데 그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이 도대체 왜 전부들 그렇게 복잡하냐?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하나의 이 세포라는 것을 모든 생명체는 일단 세포라는 것을 기본 단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단위로. 이것이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어 맞이하는 이놈의 바이러스 같은 녀석들. 이 바이러스도 보면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정교하게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 껍질 이것이 단백질 껍질인데 이것은 이제 세균을 감염시키는 물론 바이러스이고 동식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또 다른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그들의 유전 물질인데 엄청 복잡해 보이나 이들은 생명체? nope.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마음대로 사실. 넌 생명체도 아닌 것이 왜 얘네들을 생명체로 간주를 안 해주느냐? 기본적으로 세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조적인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초의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걸 하나 먹어주고 들어가는 거죠. 살아있는 잠옷이란 말도 되나? 생명체라 하면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세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도 이제 완전한 생명체이다. 영어로 legitimate 생명체다라고 할 때 이 세포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 모든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딱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사는 건 좋은데 다 살고자 바둥바둥거리잖아요. 살아보려고 근데 계속 살려고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그게 돼?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끼케야 한 3, 40분 살다가 사는 세균도 있고, 살다가 가버리는 세균도 있고, 끼케야 한 20년 살고 살다가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개도 있고, 끼케야 한 8, 90년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수명은 다를지 모르지만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연히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개체는 없었는데요, 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이냐 이러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안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세포 안에 들여다보면 세포라는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를 구동을 시키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조정한다라고나 할까 관장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골수라고나 에센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에센스는 바로 다름 아닌 유전자. 우리의 유전자가 바로 그러한 에센스 노릇을 하는데 이 유전자라고 하는 물론 지금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유전자는 전부 이걸로 되어 있죠. DNA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DNA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명체가 태초에 시작했을 때는 나중에 가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유전자는 희한한 것이 스스로 자기 복제를 그러니까 이 유전 물질, 유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필수 조건은 이 능력입니다. 이거 가능함? 자가 복제할 수 있어? Yes? 그럼 너 유전자야. 라는 그러니까 자가 복제라는 것을 해서 스스로를 불켜나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기화로 세포 자체를 이제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수행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전자는. 그러면 유전자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생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생식을 할 수 있다. 생식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암수라는 것이 있어서 암수가 짝을 지어서 수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재결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한 그러한 것만이 생식은 아니고 그러한 방식의 생식은 우리는 유성생식이라고 영어로 sexual reprodu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이것이 아닌 그 상대적인 개념인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영어로 asexual reproduction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런 암수 뭐 이렇게 수정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귀찮아 그런 거지. 그냥 세포 하나가 띵 하고 두 개로 분열. 그 두 개 된 세포가 좀 이따 또 띵 하고 네 개로 분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그냥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그래서 유성생 시기에 개입이 되는 세포 분열 방식과 무성생 시기에 개입이 되는 세포 분열 방식이 다릅니다만 그 차이를 그 다음에 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왜는 생물학은 물론 함부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만큼 참 무식해 보이는 소치이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가서 왜라고 질문을 던져서는 절대로 되지 않지만 생물학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왜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매력이 있고 그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매력이 있는 학문입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제 과거는 한국에서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는 저는 이과 학생이 아닌 문과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는데 한 3년 완전히 탱자탱자 놀다가 공부는 안 하고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니까 내가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이과 과목이라는 것은 거의 뭐 수포자였던 내가 이과 과목을 할 수 있는 건 생물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만만하게 본 것이죠. 생물.
그냥 이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님? 하고 그때 당시엔 절대로 이제 전과라든가 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은 해외로 도피하는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새로 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완전히 학부 1학년부터 완전히 새로 다시 판을 깐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하기 시작했는데 웬걸 생물학이 외우는 학문 아니야 라는 것이 문과 과목을 제가 원래 잘 했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문과 과목 중에 이제 역사 과목 같은 것들 역사 과목을 흔히들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제일 한심한 거지. 역사가 암기 과목이야? 아니거든요. 그죠? 역사는 이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다 맞물려 있어 가지고서 그 사안을 이 스토리 전개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처럼 생물학도 그와 비슷하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공부 단계가 높아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제가 이제 학부생들을 수업 시간에 직접 가르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 미국도 역시 이렇게 딴 얘기를 자꾸 막 미국도 미국은 역시 완전 100% 의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대 가려고 그냥 뭐 모든 미국 애들도 너 커서 뭐 될래 하면은 닥터 아니면 로여 의사가 아니면 변호사가 되겠다는 그저 돈만 챙기겠다는 이런 완전히 타락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그냥 박 터집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의전원이겠다. 그래서 일반 생물학 수업을 이제 개강을 학부에서 하면 모든 각 분야에서 전부 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냥 한 번 나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일반 생물학 수업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일종의 엘리트 집단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데 한 몇 년. 얘네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생물학에 대한 이제 견해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생물학 그 암기 과목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이미 다 선입관이 깔려 있거든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생물학 암기 과목 아닙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생물학과 훨씬 더 친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물론 다분히 언제나 개인적인 저의 사견입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다가 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이지? 갑자기 무성생식, 유성생식 하다가 왜 암기 과목 얘기가 나온 것이지? 아 참나. 그래서 어쨌든 이 유전자가 그런 자가 복제를 하고 생식을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자체가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이유를 알아야 된다. 나름 이유를 생각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면 비록 실제적으로 나의 지금 현재 상태로서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으나 그냥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나의 유전자만 계속해서 보존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 생명체들이 무슨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표출이 되는 거죠. 유전자 is everything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식을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수세대에서 유구한 역사를 거슬러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생식 또는 번식을 이것이 유성생식이 됐든 무성생식이 됐든 간에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내려오고 있으면 DNA도 계속해서 복제를 거듭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아주 짧은 그 세대에 벌써 무엇이 태동이 되느냐 하면은 변이가 생겨버립니다.
각 개체가 후손들이 똑같지 않게 되어버린 거죠. 유성생식에 의하면은 물론 그 유성생식 자체에서 이 다양성을 창출하는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성생식을 통해 가지고서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개체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무성생식이라는 얘기는 클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똑같이 복제를 해서 나는 건데 이 복제된 복제 산물이 다를 수가 있다는 왜? 이 변이라는 얘기는 유전자가 이 우리의 유전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슨 짓 안 해도 그 담배 피운다든가 내가 일부러 가서 자외선에 그냥 날 잡슈 하고 이렇게 막 나를 노출시키서 굳이 애를 안 써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서서히 이 DNA 염기 서열이 돌연변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그 결과로서 그러한 DNA 염기서열 변화를 간직하게 된 개체는 상대방과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바로 여기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다양성 자체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생식을 거듭하면서 각 세포들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달라지는 개체에 그러한 개체들은 어디서 사는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연 환경. 환경은 매정하잖아요. 그 환경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하면은 자연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 이 각각의 서로 다른 개체가 다양한 개체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선발 과정의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죠.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어떻게 운이 좋게 적응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변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특성,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영어로 trait, 형질, 한국말로 이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형질이 생겨나는 건데, 너와 내가 뭔가 다르잖아, 사람. 우리 지금 한 수업 클래스에 있는 서로 같은 종의 사람들도 모두 천차만별 다르듯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 다양성들이 하나의 서로 다른 형질로서 표출이 되는데 그 각각의 형질들이 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형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아주 잘 적합해, 이런 식으로 선발이 되는 것이죠. 굳이 이것이 당장 삶과 죽음의 life and death의 어떤 그 경계선을 결정짓는 그러한 선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의 나의 자손을, 내 유전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살아있는 내 생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 후세에 점점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나의 유전자가 이 지역을 완전히 섭렵을 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내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관계에 의해서 변화하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서 각각의 이러한 다양성들은 선발의 객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종국에 가서 진화 과정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흡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각각의 하나하나 세포를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개체로서 일종의 간단하게 단세포, 우리가 모두 단세포 생물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각 세포 하나하나에서 대사작용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곧 보겠지만 대사작용의 정의란 대사작용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대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귀찮게 이런 화학 반응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포라고 하는 하나의 이 구성 단위체로 되는 이 정교하고 복잡한 정교한 구성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건물을 하나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유지 보수하려면 돈이 들어가듯이 그거 제대로 간직하려면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각 하나의 생명체가 무슨 뭐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끼케야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거든요. 그 유명한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하면 그 누구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고 어디 가서 끌어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사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외부에서 영양분 흡수해서 그 영양분 뽀개서 에너지 만들고 그 에너지로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을 보수도 하고 뭐 하여튼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자 이미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왜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정교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공통 두 번째 왜 모든 생명체는 생식이라는 것을 하는지 그 다음에 왜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다양성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는 어째서 대사작용이라는 것을 가지는지 뭐 이런 것이 이미 벌써 그런 캐릭터들이 공통 특성이 이미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는 우리는 이것이 왜 보이는지가 나름 설명이 될 수 있었다면 일단은 절반은 성공, 이 강의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대사작용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반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외부의 환경은 언제나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수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항상 예의 주시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외부 주위 환경을 일종의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극이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것이 적응이 되니까. 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이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를 항상 부지런히 수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사를 하면서 동시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성이라는 것을 또한 유지. 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라는 것이 이 같은 듯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둘 다 외부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나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거기에 부화 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게 나도 변하는 그러한 반응이 주로 바깥에 포도당이 많네 영양분이 많아 그럼 나 좀 릴렉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 진작 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바깥에 영양분이 없다야 포도당이 별로 안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긴축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 정신없이 여기서 막 흥청망청 에너지를 마구 써야 되는 그런 반응을 마구 일으킨다면 너는 금방 곧 더 이상 너 볼 일 없겠다 라고 되게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런 자극에 대한 반응의 일반적인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항상성 유지는 그와는 반대로 외부 환경이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몇 가지는 내가 반드시 그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나는 꼭 지키고 싶다라는 것을 지키는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금방 우리는 떠올릴 수 있잖아요. 예를
체온을 우리 같은 정온 동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한 37.5도 정도, 37도 정도로 이제 이 체온을 항상 일정의 유지를 시킨다든가, 또는 혈당 역시 마찬가지고, 바깥에서 아무리 주로 음식을 뭐 많든 적든 흡수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혈액을 흐르는 이 당분의 양, 혈당은 대충 일정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뇨라는 그런 아주 고약한 이 병에 고생을 하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뭐 매우 많은 예가 이런 항상성 유지에서 우리가 열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1년에,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으로 대표되는 1년에 있던 어떤 것들은 하나의 각 개체,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개체의 적응으로서 표출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열심히 다 잘 수행을 하면 개인으로서 너 적응을 참 잘했네 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 그러면 적응이 그렇게 되면 나는 뭐 해도 되지? 너 여기 지금 영생을 하는데 일종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끼어들어올 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이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아마 그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집단, 하나의 어떤 장소에서, 서식처에서 모든 개인이 이런 식으로 열일할 거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해서 그들의 집합체가 일종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체가 다 똑같이 선택이 되지는 않고 경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슬픈 경쟁,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슬픈 경쟁, 에서 일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종 자체가 서서히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진화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부연을 이 장에서 할 예정이나,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을 결론 지으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고는 진화라는 것은 하나의 개인이 어떻게 적응을 해서 나 이제 변화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너 진화했다라고 절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진화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정이 되려면 종 전체가, 나를 위시한 모든 나와 같은 이 종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렇게, 사실은 나의 모든 종의 구성원이 어떤 특별한 조상의 모든 유전자의 후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진화라는 것은 종의 단계에서, 종 레벨에서 이제 이게 변화하고 적응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화가 계속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수십억 년 전에 시작을 했던 이 삶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사람으로. 처음에 우리가 태초의 생명체로서 탄생했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나, 현재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종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와중에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히 현재도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련의 이러한 특성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공통적인 특성 자체가 이런 식의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미 1시간 정도가 됐으니 첫 번째 세션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잠시 브레이크를 갖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서 이 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